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요양시설 창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관한 영상은 기존과 달리 특별편으로 시리즈하여 본편과 번갈아서 틈틈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짱도르는 국내 유일의 진또배기 컨설턴트입니다.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부터 기자재, 허가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 기저귀 한번 안 갈아보고 내 손으로 건축 한번 안 해보고 관련된 법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컨설팅을 농하는 게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1편에선 창업의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요양원을 하시든 쥐약암보호센터를 하시든 그 순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투자금이 얼마인가? 요양원은 시설의 크기에 따라 인원수가 정해집니다. 당연히 큰 시설일수록 수익이 클 테고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비례적으로 늘어납니다. 대출받는 규정 및 방법과 얼마의 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 규모를 차릴 수 있는지 향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을 선정해라. 우리나라 노인 인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지요? 우리의 앞선 길을 가는 일본의 경우 도쿄 같은 수도가는 요양원이 없습니다. 노인은 넘쳐나는데 요양원을 지을 만큼 싼 건물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도 결국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수도권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권의 70%에 해당하는 요양시설이 몰려 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수도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본편에 설명드린 요양기관 찾는 법을 이용하셔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신 후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을 선정해라. 요양원은 자기 소유의 건물이야만 허가가 가능하고 쥐약암보호센터는 임대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하게 되는 부동산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 인가수가 정해지므로 좋은 위치만큼이나 내가 원하는 크기의 시설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게 순서입니다. 뷰티풀 실버에서는 부동산 찾는 방법도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내가 갖춰야 할 것은 그냥 돈. 요양기관을 차린 데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범죄 경력만 없고 차릴 돈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운영은 어떻게 하냐고요? 어차피 경력직 직원을 써야만 돌아가므로 내가 경력도 없으면서 자격증부터 따봤자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 스스로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월급을 빼가시려면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일 잘하는 직원을 쓰고 대표는 남는 수익금만 기타 전출금으로 빼가는 게 가장 속편한 일입니다. 다섯째, 건축사 및 공사업체를 선정해라. 대부분 구하게 되는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 된 상가이거나 전답 등 그냥 땅일 겁니다. 요양기관은 무조건 그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노유자시설이란 장애인 또는 노인복지시설 같은 1급 시설로서 그 규정이 가장 까다롭고 갖춰야 할 소방이나 장애시설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지역에 노유자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시청 건축가 도시개발 담당자에게 문의 후 아무 문제가 없으면 건축사 또는 저 같은 컨설턴트한테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이 노유자 시설로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노유자 시설을 시공해본 공사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노유자 시설은 허가 대상 건물이며 2019년 12월 21일부로 모든 요양시설은 허가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차려놓고 차렸다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차리는 규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더 어려워진 건 분명합니다. 후에 바뀐 허가 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 공사는 노유자 시설에 맞게 공사업체 및 건축사가 할 일이고 대표는 본인 명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 시청에서 요구하는 10가지도 넘는 종류의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그 총 페이지는 200여 장도 넘습니다. 많은 시간과 정보가 필요하겠지요. 허가제로 바뀐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허가를 내주는 심사위원회가 열리며 그때 허가 서류가 한 장만 미흡해도 한 달 뒤 열리는 심사로 연기돼 버립니다. 그 기간 동안 구해놓은 건물의 관리비 및 월세 등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이 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빠짐없이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직원을 모집해라. 요양원이든 주야간보호센터이든 기본적으로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원은 오픈 시 필수로 갖춰야 할 인력입니다. 요양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모든 직종의 구인이 맞춰져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을 모두 제출해야만 합니다. 구인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므로 공사가 시작된과 동시에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구인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구인 방법과 면접 보는 요령 등 아낌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기자재를 구입하라. 흔히 초짜들이 하는 실수가 돈을 흥청망청 낭비하여 기자재를 갖추는 것입니다. 요양시설은 기자재도 모두 완벽히 갖춰놔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이 싸고 효과적으로 기자재를 구입하는 방법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홉째, 어르신을 모집하라. 법으로 시설의 홍보는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기 10일 전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까마득한데 일찍부터 여기저기 현수막을 걸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민원을 넣으면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지요. 어떻게 컨택하여 어르신을 미리 섭외해 놓을지에 대한 그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허가가 나온과 동시에 해야 할 취득사항을 실행하라. 시청으로부터 허가가 떨어진 후 시설 설치 신고증이 나와야만 고유번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설치 신고증과 고유번호증이 있어야만 각종 보험 및 업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순서 및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 이제 시작이다. 각오는 되어 있는가? 하나의 요양기관이 만들어지는 데는 수백 가지 요소가 있으나 앞서 나열한 하나부터 10가지 순서를 완료하셨다면 마지막은 대표님의 각오입니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이 각오 없이 노인요양 사업을 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10년이나 대학병원에서 노인 환자를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요양원을 설립하고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 쳐집니다. 치매 어르신이 뱉는 침도 맞고 온갖 욕설에 짱돌로 찍혀도 보고 보호자들에게 온갖 억울한 해코지도 당해봤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제 손을 붙잡고 돌아가신 어르신만 50명에 달합니다. 웬만한 멘탈이 아니고선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죠. 자, 여기까지 요양시설 창업에 대한 순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각각의 자세한 풀이는 다음 영상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풀 실버가 노인 요양 사업 창업의 꿈을 견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